예, 오늘로 20대 총선은 꼭 90일 남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선거구 획정은 안 된 상태인데요.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풀어야 될 문제들이 쌓여 있는데요. 오늘 자세한 내용을 정치부 박진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총선이 이제 90일 남았습니다. 자, 후보자들의 어떤 활동들이 규제가 되는지 저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총선에 나가려고 하는 공직자들은 오늘까지 다 사퇴를 해야 됩니다. 네.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지역구로 출마하기 위해서 오늘까지 사직을 해야 합니다. 비례대표 이 후보의 경우에 조금 다릅니다. 선거일 전 30일인 오는 3월 14일까지 사직을 하게 됩니다. 추경호 전 국무조정실장이나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총선 출마를 위해 공직을 떠난 상태입니다. 오늘부터 선거일까지 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 외에는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제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고대회가 집중된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또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 기념회를 개최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정당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이나 연극, 영화, 사진 등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고요. 또 많은 이제 후보자들이 방송에 나왔는데 이 방송이나 신문, 잡지, 그 밖에 광고에 출연할 수 없게 됩니다. 네. 오늘 이제 새누리당은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총선 공천 룰이 최종 확정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난 11일 최고위에서 결정된 공천 룰 중에서 당원 당규를 좀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당무심의 의결기관인 상임 전국위를 거치게 됩니다. 이미 소개가 됐지만 공천 룰의 주요 내용은 국민참여선거인당의 구성비를 당원 30, 국민 70으로 바꿉니다. 기존의 50대 50에서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1, 2위 간 격차가 10%포인트 이내의 경우에는 결선 투표를 하고 또 결선 투표에서도 이 가산점, 신인 가산점이나 여성 가산점은 그대로 부여를 하게 됩니다. 정치 신인 대상을 좀 좁게 인정을 하게 되는데 정무직 장관급 또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공무원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공천 룰이 확정이 되면 이 공천을 둘러싼 모든 권한은 오는 20일 출범 예정인 공천관리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총선 후보자를 모두 선출하게 됩니다. 영입 인재의 경우에는 최고의 결정으로 100% 국민 여론 방식, 앞서 30대 70이 아니라 100% 국민 여론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규정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영입 인재이냐, 또 어떤 기준일 때 100%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또 친박과 비박 간 치열한 해석 다툼은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김무성 대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험지 출마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 분들께 돌아다니면서 좀 부탁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안대희 전 대법관이란 말입니다. 자, 아무래도 야당 현역 의원 지역구에 나가야 될 텐데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이제 어제 이 일이 상당히 크게 불거졌죠. 네. 아침 신문에 이제 안대희 전 대법관이 광진, 도봉 등의 출마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가자마자 안대희 전 대법관이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전에 이런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김무성 대표와 만나서 총선 상황에 대한 이야기 정도만 했는데 이 논의한 사실도 없는 것이 신문에 나와서 매우 불쾌하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강한 목소리를 냈는데 새누리당 지도부가 상당히 빠르게 진화에 나섰고 오후에는 안 전 대법관이 서울 야당 현역 의원 지역구에 출마할 수락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관심은 지역구를 어디로 나가느냐라는 부분이 될 텐데요. 네. 저도 이제 안대희 전 대법관 측과 계속 전화 통화를 해봤지만 명확한 지역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다만 서울 지역의 야당 현역 의원 지역에 나가는 데 동의한 것이 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 안 전 대법관 선택에 일임을 할 방침이고 당내에서는 18대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지역구였다가 지난 총선에 내준 마포 또는 강서갑이 좀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요. 또 앞서 거론이 됐던 도봉이나 광진, 중랑 등의 가능성도 아예 없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안 전 대법관 출마를 준비했던 부산 해운대로 지금 내려가서 활동을 좀 정리한 뒤에 이번 주말 중 최종 출마 지역을 밝힐 방침입니다. 오세훈 시장 역시도 이제 험지 출마론이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종로 지역이 험지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 전 시장 측은
아직 명확한 공식 제안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종로에 예비 후보를 등록한 만큼 종로 지역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네, 야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탈당 인사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인재 영입도 꾸준히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이 8호째 인재 영입을 네.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표 어제 기획재정부 과장을 지낸 김정우 세종대 교수를 8번째 영입 인사로 발표를 했는데요. 논문 표절 문제 등으로 중도 하차한 김선현 차의대 교수를 빼면 더민주가 이번에 영입한 인물이 모두 7명이 됩니다. 출신지별로 좀 보면 호남이 4명으로 가장 많고요. 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5명, 30대 1명, 60대 1명이 있었습니다. 좀 젊어졌죠. 또 과거 야권 인재 영입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시민단체, 또 운동권을 통한 사례가 한 명도 없다. 그 대신 야권이 기득권이라면서 거리를 뒀던 삼성이나 대형 로펌, 또 외교부, 기재부 등 주류 출신의 인재들 좀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또 주류에서 활동을 했지만 가정 환경이 어려웠거나 여성 출신의 자수성가형 인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정치 경험이 좀 없기 때문에요. 앞으로 총선 현장에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이 좀 있고 또 정치적, 문화적 융합을 해야 되는데 당내에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느냐도 숙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예, 지금 가칭 국민의당 창당 준비 기구는 이제 핵심 인선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창당의 속도를 점점 더 낼 것으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상임 부위원장에 김한길 의원이 돼 있고요. 네. 부위원장 겸 전략위원장에 김영환 의원 등 상당수 탈당파 의원들이 보직을 맡아서 사실상 현역들의 자리 배분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당내 기획과 인사 등 산림 총책임자는 안철수 의원의 핵심 측근인 박선숙 전 의원이 맡게 됐고요. 안 의원의 또 다른 핵심 측근 이태규 전 창무실무 준비단장 역시 창준희 실무지원단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사실상 안 의원의 핵심 측근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창당 작업을 주도하게 됐고 현역 의원과의 알력이 벌써부터 있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다음 달 2일 대전에서 중앙당 창단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서울서 내려가기도 편하고 영호남에서 올라오기도 편하다. 통합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동안 모든 창당 준비가 서울에서 해왔다는 기존 관행을 깨겠다라는 것이 이번 대전을 선택한 배경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에서 총선을 연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가능성은 있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어제 성명에서 나오고 지금 많은 신문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네. 국민의당 창준이 성명에서 이제 100일도 안 남았는데 사상 초유의 무법적 선거구 실종 사태 소리가 됐다. 이건 거대 양당이 국민의 정당의 선택권 또 정치 시인의 선거운동권을 봉쇄하고 해결 의지도 안 보이고 있다. 이제는 연기를 검토하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전에 앞서서 또 다수 예비 후보들이 선거구 획정 지연에 항의하며 대법원에 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 대법원도 사건을 정식 배당해서 심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는데 실제로 총선이 연기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네. 그 이유를 보면 네. 현행법이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총선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예.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연기를 하는 선례를 남기면 안 되고 또 향후 악용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 우려로 상당히 제한된 요건을 마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또 실제로 연기한 상태도 없는데 한국전쟁 중인 1952년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미뤄지지 않았고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6.4 지방선거 때도 연기론이 나왔지만 예정대로 실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역시도 연기될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정치부 박진영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